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다라는 네네네. 국토교통부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시행이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에는 이미 시행이 시행이 되고 됐겠죠. 있겠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보다 강화하고 이게 전세 사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를 하다 보면 관리비 같은 거 분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점들이 강화됐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사항은 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음. 공인중개사님께서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 이 중개 대상물의 네.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은 중개사님들께서 다 확인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거는 뭐 권리관계 하나도 없다, 근저당 같은 거 깨끗한 토지니까 괜찮다, 건물이니까 괜찮다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은 이만큼인데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지만 근저당 금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증금 안 주더라도 이 가격에서 근저당을 빼고 나더라도 금액이 이만큼 남으니까 괜찮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권리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의 체납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임차인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라든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라든지 우리 말고 다른 어떤 누가 전입을 했는지 전입세대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명기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강화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부를 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저당이 한 3억 잡혀 있네. 네. 한 7억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음. 생각하고 아, 내가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최우선 순위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에 부과된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국가가 그 세금을 최우선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나 말고 다른 그렇죠.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증 금액이 좀 낮고 그 지역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금액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보다도 또 선순위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저당권이 아닌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님께서는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나보다 우선순위에 임대차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최우선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최우선 그 보증금 변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만큼은 네가 먼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보증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보험을 좀 가입해라. 그래야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험으로 보증금을 보완받을 수도 있다,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이 뭐 5천만 원이야, 1억이야, 2억이야, 다 보증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 액수가 얼마까지는 소액 임차인으로 선순위로 내가 맞아요. 순위 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순위로 가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님께서 당신은 이 지역에서 얼마까지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 안내를 받을 시에 그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사분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아유 당신 중개보조원이죠? 라고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도 크고 보조원이 중개사가 말했던 범위를 일탈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중개사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보조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손해는 오롯이 우리 임차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기재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항목은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종료하고 임대차 물건을 반환했을 때 나머지 남은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누가 보전을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사실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임대차가 우리가 뭐 아파트 전세처럼 이렇게 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뭐 학생들이 원룸 임대차도 많이 하고 작은 평형의 임대차들이 일어날 때 무슨 네네. 일이 있냐면 월세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 월세 80만 원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근데 관리비가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에 사실은 관리비가 내가 내는 입장에서는 다 포함인데 여기 보면은 이 원룸 건물에 뭐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관리비가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에는 그 임대인한테 다 그냥 월세처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렇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관리비 금액과 그 비목 음.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미리 그렇죠.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오늘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 네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좀 보호하자. 맞아요. 결국에는 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해서 임차인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죠. 전세 사기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연에 좀 예방을 하자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설명 의무가 강화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또한 중개사가 설명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계약서나 이런 물건에 명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